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플레이데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플레이데이트. 한국에서도 플레이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어릴 경우에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한국도 유치원, 초등학교, 플레이데이트 많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에서도 여러분 플레이데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플레이데이트 경험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캐나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끝나면 어떻게 보면 플레이데이트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캐나다를 아주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갔는데 학교가 끝나면 아이가 한 2시간, 기본 2시간 정도, 많을 때는 2시간이 훌쩍 넘고요. 짧아도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운동장하고 학교 주변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노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처음에 캐나다에 간 입장이니까 아이 마침 그 친구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도움도 많이 받고 좋은 조언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추운 겨울에 캐나다는 겨울에 추울 때 체감 온도가 영하 20, 30도는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날씨에도 아이가 2시간 정도 그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눈밭에서 어떻게 보면 노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추우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부모님들끼리 또 얘기하는 거죠. 부모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근데 당연히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노는 게 중요하지만 놀면서 모두 배웁니까? 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한국 아이들하고 플레이데이트를 하면 한국말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로컬이나 아니면 또 같은 국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를 하면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어 실력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 중에서도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플레이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렇게 플레이데이트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의사소통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언어 능력도 정말로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언어 능력이 정말 좋아집니다. 플레이데이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플레이데이트가 언어 향상에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같은 기준으로 영어겠죠.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향상된다는 거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는 이 플레이데이트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플레이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부모님 학부모 잡고 너 나랑 오늘 플레이데이트 해. 네 아이랑 우리 아이랑 놀게 해. 이게 됩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쪽 말레이시아 로컬이나 아니면 같은 국제학교 국제학생이랑 전제하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부모가 그냥 부모한테 가서 야, 내 아이랑 오늘 너희 아이랑 플레이데이트 하자.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는 더 큰 문제라면 문제는 게 부모님들이 다 국제학교 대부분 그 픽드랍을 부모님이 자가용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교도 제가 아까 캐나다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랑은 다르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딱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돼요. 방과후 활동이나 특별한 활동이 있지 않는 이상 저학년 학생이 학교에 그냥 남아있는다?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죠. 즉 학교 끝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픽드랍을 그 스쿨런을 누가 합니까? 부모들이 다 차량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입구에서 바이 이거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로 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차 운전하는데 뒷차가 계속 있는데 거기다 차량 세워놓고 부모랑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차장이 넓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학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특히 그럴 겁니다. 등교 시간에 뭐 다 서로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그 아이 하굣길에 픽업할 때 뭐 차량 운전하니까 부모님은 차량 운전하고 아이는 바로 차량 보자마자 탑승하고, 그러니까 뭐 친구랑 그냥 잠깐 차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뭐 플레이데이시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뭐 저학년들은 뭐 잠깐 놀다가 엄마 아빠 오면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회를 창출해야 될까요? 내가 학부모가 플레이데이스를 하고 싶어도 플레이데이스를 할 상대를 어디서 만나야 되냐고요. 물론 학교에 같은 아이 반 아니면 아이 학년 아니면 뭐 꼭 학년이 뭐 똑같아야 됩니까? 뭐 위아래 학년들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시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발런티어 같은 거, 특히 저학년에선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발런티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캐나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발런티어에 아이가 어렸을 때 항상, 물론 제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정말로 항상 참여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참여해야 될 행사에 꼭 참여했던 것 같아요. 참여해야 될 행사는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발런티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안면을 트는 거예요, 자꾸만. 특히 이제 부모들하고 플레이데이에서 뭐 선생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같은 학부모랑 아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발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부모들하고 얼굴을 익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픽드랍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같은 학교에 보내고 같은 반에 보내는 학부형이라도 소통할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뭐 물론 내가 사람이 뭐 우연찮게 만났을 때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뭐 같은 반이니까 내 아이인데 뭐 전화번호 줘. 이게 솔직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멋쩍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겐 되게 어려운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자꾸만 학교 행사들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학부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같은 반이고 꼭 같은 학년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학교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참고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야 뭐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지만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으로는 뭐 주재원으로도 가시지만 대부분 조기유학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따로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정말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뭐 여가 활동을 하실 수는 있겠죠. 뭐 요가도 배우고 뭐 미술 활동도 하시고 뭐 악기도 배우시고 뭐 골프도 치시고 하시지만 내 아이의 조기 유학 때문에 간 건데 그런 스케줄은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 여가 생활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그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자꾸만 그 같은 학교 로컬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같은 해외에서 온 국제학생들 학부모님들하고 자꾸만 이런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야 우리 한번 주말에 만나서 뭐 같이 플레이데이트 할까? 아니면 뭐 우리 주중에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데 너도 한번 참여해 볼래? 너희 아이도 참여시켜 봐. 우리 아이 지금 뭐 이런 거 활동을 하는데 아주 좋아해. 너희 아이도 한번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플레이데이트라고 해서 꼭 뭐 아까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서만 뛰어놀아야지 플레이데이트입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같은 어떤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같이 하면서 아니면 뭐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뭐 수영을 하면 뭐 수영을 하면서 뭔가 같은 액티비티에 참여하면서 자꾸만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꼭 학교 학부모랑만 내가 플레이데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아이가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풋볼 클럽에 가입을 해서 한다면 그 풋볼 클럽에서 아이들 프랙티스하거나 게임하는 동안 부모들 뭐합니까?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친한 부모가 생기면 그런 아이들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플레이데이트를 시도하는 거죠. 즉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엔 조기유학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 주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엄마가 아빠보다는 엄마랑 많이 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셔도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말레이시아 기준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미소와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다가가면 정말 아이에게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말레이시아 로컬들은 똑똑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저학년이라도 물론 뭐 발음은 어머니 한국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뭐 발음까지 멋지진 않겠죠. 하지만 말레이시아 아이들 정말 영어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 많습니다. 저학년에서. 그런 아이들하고 내 아이가 같이 자꾸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영어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통의 기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있고 그러는 것보단 아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플레이 데이트, 뭐 꼭 플레이 데이트라고 이름 정해야 되나요? 자꾸만 내 아이가 로컬 아이들과 그리고 다른 국제학교, 다른 국제 학생들과 자꾸만 만날 수 있는 그 또래 아이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말레이시아 왜 가십니까? 영어 실력 향상시키려고 가는 거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 즐겁고 영어도 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행복도는 더 높아가고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학교 즐겁게 다니고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영어 잘하고 소통 잘하면 그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또 고학년 가면서 더 사회성도 좋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즐겁게 놀았으니까 공부할 때 되면 또 공부도 잘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플레이데이트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번 지금 말레이시아나 혹시 꼭 말레이시아만 그렇습니까? 뭐 그 외의 나라들에서 조기유학 하고 계신 부모님 중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자꾸만 시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부작용도 없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즐겁게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서로 로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두면 현지 생활이 더 즐거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도움도 줄 수 있고 꼭 뭐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 아빠에게도 좋고 플러스 즉 윈윈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